누구나 은퇴를 준비하며 꿈꾸죠. 오랜 직장 생활 끝에 드디어 편히 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계획만 잘 세우면 걱정이 없을 거라는 확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박 씨처럼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도 퇴직 후 맞닥뜨리는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가 은퇴를 맞이하며 겪는 불안과 막막함, 내가 뭘 놓쳤을까? 하는 후회와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완벽할 줄 알았는데? 64년생 박 씨의 은퇴 후 무너진 계획, 그 숨겨진 이유. 은퇴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퇴직을 맞이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이구나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64년생 박 씨도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지만 몇 가지 생각지 못한 현실과 맞닥뜨리며 계획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 씨의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은퇴 후 현실과 그 이유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예산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되는 생활비. 박 씨는 퇴직 전에 은퇴 자금을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했다고 자신했죠. 매월 필요한 생활비를 예산에 맞추어 정리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해 비상금까지 따로 마련해 두었어요. 그런데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적자는 금액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활비 인상, 그리고 그간 누리지 못했던 여가 활동을 위해 돈을 더 쓰게 되면서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례 박 씨는 40년간 참아왔던 해외여행을 퇴직 후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을 때 못 간 여행지에 다녀오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행 비용은 생각보다 컸고 여러 번의 해외여행 후 예산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야 느낀 허탈함에 다시 예산을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는 큰 지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우선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 건강 유지에 들어가는 예상치 못한 비용. 은퇴 후엔 오히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박 씨도 이제는 쉬면서 건강하게 살면 되겠지라며 건강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변화나 식단 변화 등으로 인해 몸에 여러 변화가 찾아왔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병원비와 건강보조제 비용이 꾸준히 들어가기 시작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도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례 박 씨는 퇴직 후 매일 걷기 운동을 시작했지만 무릎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관절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죠. 결국 정기적인 치료와 건강식 섭취를 위한 지출이 늘어났고 이 또한 퇴직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박 씨는 퇴직 후엔 건강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걸 실감하며 예산에서 이 부분을 미리 고려하지 못한 점을 후회했습니다. 3.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과 생활의 불안정함. 은퇴 후 예상 밖으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박 씨도 은퇴 전까지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 종일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죠.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립감이 심해졌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어지면서 정서적 안정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례 박 씨는 은퇴 후 마을 모임에 참석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고 싶었지만 자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매일 얼굴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퇴직 후 그런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사소한 걱정들도 크게 느껴졌고 이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했죠. 결국 박 씨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겪은 은퇴 후 현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처럼 완벽할 줄 알았던 은퇴 계획이 무너진 이유는 사실 은퇴 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산을 다시 검토하고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기.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비와 별도로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고 지나친 소비는 자제해야 합니다.
여유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은퇴 후에 경제적인 불안감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죠. 건강관리 비용을 계획의 일부로 포함하기. 건강은 은퇴 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병원비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출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이를 위한 여유 자금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을 관리하면서도 무리하지 않는 운동 습관을 들이고 필요할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꾸준히 유지하기. 은퇴 후에는 관계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박 씨처럼 외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미리 준비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나 자원봉사, 모임 활동 등을 통해 계속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기대했던 것만큼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올바른 준비와 현명한 대처로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완벽한 삶을 꿈꿨던 64년생 박 씨, 무엇이 문제였을까?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삶을 계획하며 큰 기대를 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아둔 자금과 조금씩 준비한 계획들이 완벽할 거라 믿죠. 그러나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예상하지 못한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지며 혼란과 실망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에는 박 씨가 은퇴 후 경험했던 예상 밖의 어려움들에 대해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하고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유용한 조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산 관리의 함정.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자금. 은퇴 준비에서 가장 많이들 하는 실수는 바로 생활비 예산의 과소 추정입니다. 퇴직 후 들어가는 자금의 흐름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그동안 직장 생활에서 받았던 고정 수입의 빈자리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박 씨처럼 퇴직 후 처음에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이나 레저 활동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게 되죠. 이는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감정은 정서적 안정감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준비 단계에서 기본 생활비와 추가 소비를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초기에는 무리하게 소비를 줄이지 않고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를 너무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은퇴 후 초기 12년은 다소 자유롭게 생활하더라도 이후에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죠. 매년 초과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필요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재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관리의 현실. 관리의 중요성과 비용. 퇴직 후 가장 큰 변수가 바로 건강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과 자금의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 퇴직 후에야 비로소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건강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은퇴 자금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박 씨가 겪었던 관절 문제나 허리 통증과 같은 만성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를 위한 지출은 예산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죠.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가 곧 재정관리와 직결됩니다. 무리하게 비싼 건강식품이나 보조제를 찾기보다는 정기적인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법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관절 및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앉아서 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이나 체중을 덜어주는 운동을 실천하면 관절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빈자리. 고립과 외로움. 퇴직 후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고립감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물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박 씨처럼 평생 일하며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들이 은퇴 후 하루아침에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무력감과 함께 정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끼게 만들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교류가 아니라 깊이 있는 사회적 연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의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취미 활동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커뮤니티나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책 모임이나 운동 동아리와 같은 활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퇴직 후 시간을 보낼 때 스스로 선택한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성공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박 씨가 겪었던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퇴 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계획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사실 간단합니다. 지속적인 예산 검토와 유동성 관리. 은퇴 자금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유동성을 미리 고려해 둬야 합니다. 큰 지출이 생길 때는 한 번 더 고민하고 필요할 때는 자산을 유동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초기에는 여유 자금이 넉넉할지라도 매년 자산의 변동성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경제적 안정감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간단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루틴. 은퇴 후 건강관리는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특히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만성질환이나 약화된 체력을 보완할 수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체중을 덜어주는 물속 운동이나 무릎 부담이 적은 걷기 대신에 운동법을 찾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관리에 과도한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안정.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취미나 봉사활동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동네 커뮤니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정서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와 같은 은퇴자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고립감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박 씨의 경험을 통해 은퇴 후 현실이 꼭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시 준비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관리, 건강 유지,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관계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아니셨어요? 퇴직 후 오랜만에 들른 회사 근처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묻는다. 그 한마디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 그렇다. 나는 이제 과거형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때는 사무실에서 내 말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졌고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내 눈치를 살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내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다. 만나자 해도 바쁘다며 흐지부지. 마치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조명이 꺼지고 관객도 사라진 기분이다. 퇴직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투명 인간으로 만들 줄은 몰랐다. 하지만 사실 이건 누구에게나 오는 현실이다. 누구든 언젠가는 명함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문제는 준비 없이 은퇴하면 그 변화에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다. 퇴직 이후에도 내가 나로서 살아가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나 아무 일도 없는데 하루가 너무 길어. 김 과장은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30년 넘게 일했다. 퇴직 전엔 매일 야근, 주말 보고서 작성은 기본이었고 스스로를 워커홀릭이라 불렀다. 그런 그가 정년퇴직 후 가장 처음 느낀 감정은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허무함이었다. 처음엔 드라마 보고 여행 다니고 등산도 했다. 하지만 두세 달이 지나자 매일 아침 오늘 뭐 하지? 라는 고민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회사 다닐 땐 그렇게 바쁘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시간을 때우고 있는 자신이 싫어졌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시간을 관리할 준비다. 퇴직 후에도 목표와 루틴이 있어야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꾸준히 할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2. 아내가 나를 부담스러워해요. 두 번째 사례는 이 부장이다. 퇴직 후 집에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게 낙이라 생각했는데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당신 왜 이렇게 집에만 있어? 점심은 또 뭐 해줘야 돼? 하루 종일 TV만 보고 앉아 있으면 나도 답답해.
이 부장은 말 그대로 재택 방해자가 되어버렸다.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자신이 마치 짐처럼 느껴진다며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게 됐다. 이 경우 퇴직 후에는 부부 관계의 재정립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서로의 공간, 역할, 대화가 필요한데 그걸 무시하고 갑자기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갈등이 생긴 것이다. 은퇴 후엔 혼자 있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 나만의 취미 활동, 친구가 있어야 관계도 숨통이 트인다. 3. 내가 누구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라.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자였던 최 사장이다. 한때 지역 상권을 주름잡던 식당 주인이었고 정치인, 경찰, 은행원들이 다 인사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식당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그는 그냥 아저씨가 되었다. 시장에 나가도 아는 얼굴 하나 없고 SNS에 글을 올려도 반응은 시큰둥. 이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구나 싶을 땐 괜히 외롭고 쓸쓸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퇴직 후의 사회적 연결망이다. 직업이 인간관계의 중심이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고립감에 시달린다. 그래서 퇴직 전에 새로운 커뮤니티, 봉사활동, 동호회, 유튜브 등 외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왕년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퇴직이 무섭고 외로운 건 내가 없어도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인생 2막은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있고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내 이름으로 불릴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은퇴 준비 아닐까? 퇴직 후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건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다시 기억해낼 시간이라는 뜻일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다.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누군가의 직원이 아닌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를 말이다. 퇴직 후 180도 변한 삶,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은퇴 후 겪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변화와 그에 대한 현실적 대처법. 많은 직장인들은 퇴직 후의 삶을 자유와 휴식의 시간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맞이한 후 많은 이들이 겪는 감정은 예상과는 사뭇 다릅니다. 내가 없는데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간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은 단절된 직업 세계뿐 아니라 정체성사 회성 가정 내 역할까지 크게 흔드는 전환점입니다. 1. 정체성 상실과 시간 관리의 실패. 퇴직 후 가장 먼저 마주치는 변화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입니다. 직장에서의 직함과 역할이 곧 자기 정체성이 되었던 이들은 퇴직 후 하루아침에 쓸모없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직무 중심의 삶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공허감은 더 깊습니다. 이로 인해 무기력증, 우울감, 무의미한 루틴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 전략. 퇴직 전 최소 12년부터 새로운 역할이나 루틴을 설계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 중심의 루틴 글쓰기, 운동, 강의, 취미활동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표가 없어도 매일 규칙적인 생활과 스스로 부여한 과업이 있어야 삶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2. 가정 내 갈등 증가, 같이 있는 시간이 불행의 원인? 은퇴 이후 부부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회사 일이라는 완충제가 있었기에 유지되던 거리감이 사라지면서 서로의 생활 습관, 가치관, 역할에 대한 기대 차이가 전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집안에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배우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 전략. 부부간 은퇴 후 삶에 대한 사전 합의와 역할 재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자의 공간, 시간, 활동을 존중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과 혼자만의 시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공동의 취미 산책, 봉사, 텃밭 등을 만들되 서로 간섭하지 않는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회적 고립과 소속감 상실. 직장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은 퇴직 후 사회적 연결망이 급격히 사라지는 위기를 겪습니다. 명함 한 장으로 쉽게 열리던 관계의 문도
퇴직 후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립감은 우울증, 무기력, 심지어는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인생의 후반기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소속감과 유대감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대처 전략. 퇴직 전부터 직장 외부의 커뮤니티 동호회, 지역 봉사, 온라인 네트워크 등에 참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며 세대 간 소통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 자기 표현의 장을 만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왕년의 나가 아닌 지금의 나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핵심 조언.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퇴직은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3가지 질문. 나는 퇴직 후 매일 어떤 루틴으로 살고 싶은가? 배우자와 함께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고 서로의 공간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나는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살고 싶은가? 퇴직 후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을 다시 정의할 기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명함이 아닌 현재의 선택으로 인생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기억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은 내가 퇴직하는 날이다 라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직장 생활, 그리고 그 직장 내에서 만들어갔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떠오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퇴직을 맞이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은퇴 후 삶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이죠. 은퇴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마 내가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질문일 겁니다. 하지만 준비라는 단어는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말 그대로 큰 파도에 휘말린 작은 배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미루거나 정확히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남은행의 한 지점장이 실제로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그가 공개한 은퇴 자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인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은퇴 준비. 단순히 금액만으로 끝낼 수 없다. 강남은행 지점장인 김 씨는 은퇴를 대비하면서 늘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공개한 은퇴 자금 액수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하루하루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금액이 필요할지에 대한 계산을 세밀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는 은퇴 자금을 5천만 원 이상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의 은퇴 자금은 단순히 통장에 쌓인 돈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적금, 투자, 그리고 연금까지. 그가 강조한 점은 은퇴 후에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여가 비용,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할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단순히 생활비만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은퇴 준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현실적인 사례 1. 은퇴 후 갑자기 발생한 의료비. 이 사례는 바로 김 지점장의 친한 친구인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은퇴를 앞두고 은퇴 후 3천만 원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은퇴 후 생활은 그리 여유롭지 않았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갑자기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전에 준비한 자금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었고 그가 준비한 생활비와는 별개로 치료비와 약제비가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은퇴 후 5년 만에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는 지금도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추가적인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바로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할 때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단순히 매달 생활비만큼 돈을 모은다고 해서 완벽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사례, 이 은퇴 후 여가 비용.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더 활발히 활동을 시작한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은퇴 후 그동안 못했던 여행을 많이 가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여행과 취미 활동을 위한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기로 했죠. 은퇴 후 이 씨는 여행을 떠나면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경험들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보다 여가 활동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여행을 떠날 때마다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자주 나가는 여행은 계속해서 그가 준비한 자금을 고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다시 일자리를 찾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이 씨는 그때부터 여가 자금도 충분히 계획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현실적인 사례 3. 연금 준비의 중요성.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조 씨의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연금을 준비해 놓지 않아 은퇴 후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은퇴 후에 미리 준비한 연금이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예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연금을 준비해 놓지 않은 조 씨는 매달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연금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일시적인 자산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가치가 떨어지거나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 씨는 결국 자신의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재정 상담을 받았고 연금 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꾸준히 그 금액을 늘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지금부터 시작하라. 이제 우리는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다양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한 자금 준비가 필수입니다. 강남은행 지점장이 공개한 자금처럼 단순히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의료비, 여가 비용, 그리고 연금까지 모든 측면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퇴가 다가올수록 미리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앞으로의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은퇴 준비 실용적인 팁과 구체적인 사례. 은퇴 준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시작할 때 그냥 어느 정도 현금만 모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는 그보다 훨씬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경제적,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준비가 모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각으로 은퇴 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실용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자금 목표 설정하기. 얼마가 필요할까? 먼저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막연히 얼마든지 많이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실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은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평균적인 은퇴 생활비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를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은퇴 후에는 의료비나 여가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 이상 여유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A씨의 경우
은퇴 후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10년간 생활할 자금을 준비할 경우 약 3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기타 비용을 고려해 약 4억 원 정도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연금 준비의 중요성, 기본적인 연금 플랜 세우기.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사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생활비 전부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다면 연금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연금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에 가입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에서 받는 금액을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B씨는 매달 20만 원씩 10년간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평균 4%의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10년 후 연금의 총액은 약 2,6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매달 약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은퇴 후 매달 2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생활비의 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팁 연금을 선택할 때는 가능한 한 수수료가 낮고 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찾아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금의 수령 시점과 수령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가능한 한 자주 연금 상품을 점검하여 시장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투자 계획 적당한 리스크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투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회피하려 하지만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자금의 일부를 주식,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C씨는 매달 30만 원씩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으며 10년 동안 매년 평균 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10년 동안의 투자 총액은 약 5천만 원이 되며 이는 매달 50만 원의 수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투자 금액과 수익률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맞는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은퇴 자금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면 채권형 펀드나 예금 등보다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을 둬 자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비상금 마련하기.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급 의료비나 집 수리 비용,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은 은퇴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팁으로는 은퇴 준비 자금 외에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비상금 계좌에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한 경우 최소 1,800만 원 정도를 비상금으로 준비해 두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자금을 수시로 사용할 수 없도록 따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통장이나 투자 상품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5. 은퇴 후 세금과 관리세금 절감 및 효율적인 자산 관리. 은퇴 후에도 세금 문제는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연금을 받거나 투자한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일부 자산의 경우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용적인 팁 은퇴 준비를 할 때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저축이나 IRP, IND, IV, IDUAL, 리타이어먼트 펜션 계좌에 돈을 넣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금 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면서 자산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부터 시작하자. 결국 은퇴 준비는 미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0대 중반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면 50대에는 훨씬 안정적인 준비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 다양한 연금 상품 활용, 적절한 투자, 그리고 비상금 마련과 같은 철저한 계획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은퇴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는 급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천천히 시간을 두고 준비할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년 일찍, 5년 늦게, 국민연금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완벽 비교. 서론 은퇴 후 당신의 선택 후회 없이 하려면 국민연금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 이 고민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평생 일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이제 와서 5년 먼저 받을지 5년 늦게 받을지 선택을 해야 한다니 참 쉽지 않죠. 주변을 보면 조기연금을 선택한 분도 있고 연기연금을 선택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 들면 돈이 최고야. 일단 받아서 쓰는 게 낫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조금만 더 참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손해를 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럼 대체 어떤 선택이 맞는 걸까요? 국민연금을 5년 일찍 조기연금 받을 경우와 5년 늦게 연기연금 받을 경우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한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선택의 기준은 국민연금은 원래 만 65세부터 수령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원하면 최대 5년 먼저 60세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최대 5년 늦게 70세까지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연금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매년 6%씩 감액됩니다. 최대 30% 감소. 연기연금 65세부터 받을 걸 1년씩 늦출 때마다 7.2%씩 증가합니다. 최대 36% 증가. 그럼 이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선택의 차이. 사례 1.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해. 조기연금 선택 사례. 이름 박철수 60세. 배경 35년간 직장 생활 후 58세에 명예퇴직. 고민 퇴직 후 생활비가 빠듯해 당장 현금이 필요함. 박철수 씨는 58세에 회사를 나와 퇴직금과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니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죠. 나는 국민연금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 연금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150만원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었지만 조기 수령으로 인해 30% 감액된 105만원을 매달 받게 됐죠. 조기연금의 장점 당장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다. 조기연금의 단점 평생 30% 깎인 연금을 받아야 한다. 철수 씨는 지금 당장은 생활이 편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연금이 부족해지는 게 걱정입니다. 좀 더 버틸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남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조금만 참으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연기연금 선택 사례. 이름 김영희 65세. 배경 62세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이 있었음. 고민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으니 조금 늦게 받아볼까? 김영희 씨는 정년퇴직 후에도 틈틈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지 않고 5년 연기 70세부터 수령하기로 했죠. 그 결과 원래 받을 금액 150만 원이 36% 증가해 20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기연금의 장점 평생 받을 연금이 36% 증가해 안정적이다. 연기연금의 단점 5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기간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영희 씨는 여유가 있었기에 연기연금을 선택했고 그 덕분에 70세 이후에는 더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례 3. 나는 오래 살 것 같은데? 조기 vs 연기 고민 사례. 이름 이정호 63세. 배경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부모님도 장수하셨음. 고민 오래 살면 연기연금이 이득? 이정호 씨는 고민 끝에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봤습니다.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60세부터
105만 원씩 10년간 받을 수 있지만 연기하면 70세부터 204만 원을 받습니다. 보통 국민연금 수령의 손익분기점은 8082세쯤입니다. 즉 80세 이후에도 살 확률이 높다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 오래 살 자신이 없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 건강이 좋고 80세 이상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호 씨는 부모님도 장수하셨고 본인도 건강을 자신했기에 68세까지 연금 수령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3.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조기연금 고려. 노후 소득이 충분하고 장수 가능성이 있다면 연기연금 고려. 건강이 좋고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면 연기연금이 유리. 오래 살 자신이 없거나 생활비가 당장 필요하다면 조기연금이 유리. 결론, 당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라.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그리고 지금 돈이 필요한가? 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조기연금은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지만 평생 줄어든 연금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 조기 vs 연기 선택 이후의 실제 영향과 과학적 분석. 앞서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실제 사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과학적 근거와 통계적 분석을 통해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돈의 현재 가치 vs 미래 가치 경제학적 접근.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화폐의 시간 가치 타임 밸류 오브 머니입니다. 조기연금 선택 시 현재 받는 돈의 가치는 더 크지만 매년 6%씩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연기연금 선택 시 당장 받지 않는 대신 연금액이 연 7.2%씩 증가하며 노후 후반부에 더 안정적인 재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변합니다. 현재 100만 원은 10년 후에 10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더욱 중요하므로 연기연금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적 분석. 경제학자들은 연금 수령을 연기할 경우 장기적으로 총 연금 수령액이 2030% 증가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80세 이상 장수하는 경우 연기연금이 재정적으로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2. 건강과 수명에 따른 연금 전략 의학적 분석. 1. 평균 수명과 생존율 데이터.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2024년 기준 남성 80세, 여성 86세입니다. 65세 이상에서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80% 이상이며 85세까지 생존할 확률도 50%가 넘습니다. 즉 80세 이상 장수할 확률이 높다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합니다. 이 노화와 의료비 증가. 노년기에는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70세 이후 의료비가 연간 평균 30만 500만 원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70세 이후 연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70세 이후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결론. 건강 상태가 좋다면 연기연금이 더 안정적입니다. 기저질환이 많고 의료비 부담이 클 경우 조기연금도 고려할 수 있음. 3. 심리적 만족감과 노후의 행복 행동 경제학적 접근. 연금 선택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기연금의 심리적 효과. 내 돈이니 빨리 찾아야 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줌. 하지만 75세 이후 연금 부족으로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음. 연기연금의 심리적 효과.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노후에 대한 재정적 안정감이 커짐.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는 심리적 만족도가 높음. 행동경제학 연구.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연기연금은 노후 후반부의 불안을 줄이고 행복감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4. 연금 수령 선택 이후의 삶 실전 시뮬레이션.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을 선택했을 때의 실제 재정 변화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1. 조기연금 선택 시 60세 수령. 매달 105만원 지급, 원래 150만원에서 30% 감액. 70세까지 총 지급액 1억 2,600만원. 80세까지 총 지급액 2억 2,680만원. 이 연기연금 선택 시 70세 수령. 매달 204만원 지급, 원래 150만원에서 36% 증가. 70세까지 총 지급액 0원 대신 다른 자산 활용 필요. 80세까지 총 지급액 2억 4,480만원. 결론. 80세 이상 장수하면 연기연금이 유리. 70세 이전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면 조기연금이 유리. 자산이 부족한 경우 조기연금, 자산이 충분하면 연기연금이 적절. 5.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 결정 요약. 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 현재 자산이 부족하여 생활비가 당장 필요한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살 확률이 낮은 경우. 다른 재정적 지원 없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 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 건강이 좋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현재 생활비가 충분하여 연금 없이도 5년을 버틸 수 있는 경우. 70세 이후 더 높은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원하는 경우. 핵심 정리. 국민연금은 단순히 더 빨리 받을까, 더 늦게 받을까? 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재정적 여건, 심리적 안정감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안정된 노후를 원한다면? 조기연금.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고 싶다면? 연기연금. 각자의 상황에 맞춰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